글쓰기를 바꾸는 시간 클래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 개인적으로 교육 성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2025년 한민족 통일문화재전 공모전이 있었어요. 우리 중학생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통령상 다음에 2등상에 해당합니다. 수상한 저희 학생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서로가 너무 기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전국 단위의 공모전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2등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글바심 안에 사고의 글쓰기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저희 학생의 수상작 제목은 기억의 총성 평화를 부른다입니다. 저희 학생이 수상하게 된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는데, 참고로 학생의 원고에 대한 저의 해석일 뿐이지 주최 측의 수여 의도나 분석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사로잡았을 첫 번째 시작. 탕! 총성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날카로웠던 그 소리는 한반도의 허리를 갈랐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민족의 가슴을 갈라 뿌리채 흔들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의 새벽은 공포에 얼룩진 총성으로 깨어났다. 전쟁이 시작되며 한민족은 두 개의 이름으로 갈라졌다. 우리 학생은 6.25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감각적으로 지원을 해서 독자에게 탕이라는 글자와 함께 약간의 충격, 긴장감을 주면서 몰입도를 서서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민족의 가슴을 갈라서 뿌리채 흔들었다라는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글의 깊은 주제의식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쟁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희미한 발자취 안에 존재한다. 6.25를 개인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화자인 나를 명확하게 등장을 시키고 이 글이 딱딱한 논설이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의 정찰인 거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6.25 사건이라도 누구나 아는 역사적인 정보, 사실만을 나열해버리는 끝나는 시기라면 긴장감이나 흥미를 유발하지를 못하는 거죠. 글을 읽기도 전에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 라고 이런 말부터 툭 던져버리면서 자신의 사고의 깊이를 쉽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글이 평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관념적인 접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단어를 쓴다든지 통일에 관련된 것 같은 수권, 우리의 꿈,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표현에 머문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본론에 가서 증조 할아버지께서 6.25 전투에서 전우들과 함께 했던 사진을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시던 그 순간을 잘 이렇게 포착해서 일화를 이렇게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호기심에 물었다. 증조 할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전우들이지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나 봐요. 자,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다 알지 못했지만 증조 할아버지가 잊지 못한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는 그런 무너진 마음, 그거였을 거다 라고 썼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 김구 선생님 명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는 더 좋은 것이 일화를 연결 지점이 있다면 이것을 연결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좋은 수상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에게 조언을 했던 것은 그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 병사의 인터뷰를 한번 봐봐 추천을 해줬는데, 인터뷰 장면을 우리 친구가 보고 얼마 전 북한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다는 뉴스를 봤다. 처음에는 자기 길을 의심했는데 자기가 러시아에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겠다. 그냥 죽느니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남조선에 가고 싶다. 이러한 인터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싸워야 할 적이 여기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 동생도 걱정된다. 곧 징집이다. 이 북한 병사의 인터뷰를 다루면서 자신의 과거에 증조 할아버지의 일화를 그 사이 간격이 70년인데 두 가지 일화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북한 병사의 인터뷰는 동시에 나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그들의 삶은 같은 방향을 향해 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느끼셨을 무력감, 아마 북한 청년 병사의 마음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어진 줄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면서 왜 낯선 땅에 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적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아마 전장에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깨달음으로 일치를 시켜놓고 있는 거죠. 학생이 단순히 두 가지 사례를 나열시켜놓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력감과 절망이라는 일화 속의 그 키워드를 찾아내서 이러한 보편적인 감정을 통해서 인간의 비극, 이게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학생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요소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그 명언을 인용하는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통일이라고 하면 김구 선생이 가장 떠오른다. 김구 선생은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내 한 가지 소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무기를 가질 줄도 모르고 싸움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내 뜻은 다만 하나의 조선이 살아서 결의에 영혼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 뒤에 그가 꿈꾼 통일이 단지 지리적인 합치가 아니다. 우리의 혼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분단 상황에서 그분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제 자기 감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학생이 통일의 본질을 민족의 혼이 하나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탕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탕. 다시 75년 전 그 총성은 되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오래전 돌아가신 정조 할아버지의 회한, 그 슬픔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마지막을 참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지나간 청춘에 바치고 싶은 것은 평화의 종소리뿐. 하나된 조국에서 우리는 함께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그날이 머지않아 부연 손짓으로라도 다가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탕이라는 글자가 긴장감을 주고 궁금증을 줬다면 마지막 탕이라는 이 표현도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다 그럴까요? 우리 학생의 수상작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좋은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좀 정리한다면 논리를 감성으로 보장하라입니다. 감성으로 표현을 하면 좀 더 잘 와닿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글바시만의 팁은요. 명언을 해석하되 명언 그대로 그냥 갖다 쓰지 말고 이것을 나만의 해석으로, 나의 주장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저희 글바시 채널 구독 이제 하시고 아이의 글쓰기를 바꾸는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